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10월의 첫 금요일. 오늘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여전히 쓰라립니다. 무엇보다 피해가 컸던 지역 가운데 이 가을철 여행지로 인기 있던 곳들이 많아서 이 단풍철 기다리던 지역 주민들 또 상인분들 정말 낙심이 클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복구가 좀 빨리 이루어져서 이 지역을 찾는 발길이 제때 잘 이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는 오늘부터 10월 한 달간 이 단풍을 찾아서 지역으로 떠나는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이어지도라는 아주 매력적인 주제죠. 이 시간을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치고 힘든 마음 또 퍽퍽했던 마음을 매주 금요일 저희와 함께 다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의 리포터 또 여행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여러분도 문자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우리 고장 단풍 여기가 예뻐요.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풍이 시작된 곳이라든가 또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곳 아니면 지역민들만 아는 숨은 단풍 명소, 단풍의 명소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정부가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이 파주와 김포에 있는 모든 돼지를 매몰 처분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다 전량 전수 살처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또 이틀에 걸쳐서 경기 파주시하고 김포시에서 또 연이어서 4곳에서 지금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지금 모조리 돼지를 지금 다 없애겠다는 얘기고요. 네. 일단은 전량 수매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발병한 곳으로부터 반경 3km 내에 있는 모든 돼지 오늘부터 일단 수매에 들어가고요. 네. 8일까지 지금 조치를 다 지금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속에 오늘 또 인천 백령도에서 또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이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멧돼지가 감염원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렸는데요. 이 접경 지역에만 하더라도 멧돼지가 한 100만 마리 정도나 서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것 말고도 더 많은 감염 멧돼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분석이고요. 이 지금 야생 동물들이 이 멧돼지가 본인들이 넘어올 수도 있는데 그 말고도 이 멧돼지 사체하고 접촉한 새나 쥐 통해서도 넘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한돈협회하고 수의사회 쪽에서는 접경 지역에서 20km 이내 멧돼지 모두 포획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낙연 총리도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 멧돼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 아닌지 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이 태풍 미탁 아무래도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이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종자가 한 분이 더 수습이 되면서 모두 이제 11명 사망자가 지금 발생한 상태고요. 예. 지금 이제 8명이 또 다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재민도 지금 한 700여 명 정도 발생을 했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오늘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 태풍 미탁 피해,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피해가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조사를 서둘러서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예, 이 태풍 미탁으로 부산 사상구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네, 산사태로 4명이 매몰돼서 지금 이 2명은 이제 숨진 지 발견됐고 또 1명이 이제 추가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아버지 권 씨하고 이제 식당 주인 배모 씨가 이제 수습이 됐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 5분께 이제 그 어제 수습한 그 아버지 권모 씨의 아들 이 이제 그 발견이 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매몰자는 이제 일단 좀 이제 수습한 경우 이제 3사람으로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실종자 지금 1명이 남았습니다. 이 이제 권 씨의 아내 성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빨리 수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국에 이 화상벌레 발견 신고가 있다는데 화상벌레가 뭡니까? 네, 이게 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통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상벌레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건데요. 예. 지난 1일에 이제 한 방송이 이 보도를 좀 했습니다. 전북 완주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 벌레가 발견이 됐다. 이 벌레의 원래 명칭은 청딱지 개미 반날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워낙은 지금 뭐 동남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서울, 세종, 경남, 충남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 벌레 봤다 이런 목격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좀 전문가들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5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네. 상당히 토착화가 진행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그러는데 일단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미와 비슷하겠어요. 지금 개미, 청딱지 비슷하게, 개미 반날개. 예, 네, 그렇습니다. 개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몸 예. 위에 부분하고 이 배 부분이 색깔이 다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이 이른바 몰카범이라고 하는데 지난 5년간 무려 22,000명이나 검거됐다면서요? 예, 몰카범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경찰청이 이제 국회에 제출한 이제 자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한 3만 1,000여 건 정도 이 이른바 도찰, 몰카 이 범죄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네. 검거된 인원이 전체 22,299명에 달했다는 거고, 근데 서울이 가장 많네요.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 어쨌든 서울이 13,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고 네. 그 뒤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순입니다. 절반이나 그런데, 차지해요, 서울이. 예, 그런데 이제 이 증가율이 제일 지금 높은 것은 지금 대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17년 대비 지난해 한 70.3%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 뒤에 이제 강원, 울산 순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우리 지역 숨은 단풍 코스와 2주에 가볼 만한 단풍 명소.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단풍을 찾아 지역으로 떠나는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이제 10월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꾸며질 텐데요. 오늘 문자는 그래서 우리 고장의 단풍은 여기가 예쁩니다. 여러분 좀 자랑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998님 노원구 중계 5단지 안에 단풍도 아주 멋지다고 하셨고요. 함석훈 씨는 해운대 달맞이 고개 가을의 단풍이 아주 볼만하다고요. 6871님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양재 시민의 숲에 가보시라고 노란 은행잎이란 빨간 단풍잎 정말 운치 있다고요. 어린이 놀이터랑 야외 도서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아주 안성맞춤인 공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6871님 커피 쿠폰 먼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계속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로 이 지역의 단품 명소를 제가 자꾸 이 단품이라는 발음으로 잘못 나오겠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지역의 단풍 명소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풍 여지도 먼저 춘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김미주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춘천입니다. 자, 이 춘천에서 가을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다고요? 네, 가을이 되면 오색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평사인데요. 네. 먼저 청평사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 고찰인데 네. 이곳은 고려 광종 때인 973년에 영현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려 중기 권세 가문이었던 이자현이 머물렀고 조선 중기에는 보우선사가 중건해서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네.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섬 속에 절이 된 이후로 음. 더 유명해졌습니다. 섬 속에 있는 절, 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운치가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곳으로 가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평사는 소양강댐 오봉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박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배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아름다운 절경을 시원한 강바람이 맞으면서 바라보니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이렇게 15분 정도 배를 타고 소양호와 경치를 즐기다 보면 청평사 배터에 도착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돌탑을 구경하면서 다리를 하나 건너면 청평사로 향하는 입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20-30분 정도 산행을 해야 청평사가 나오는데요. 사실 산행이라기보다는 가벼운 트레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되겠죠. 네, 다 둘러보려면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이건 뭐 경치에 푹 빠지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게요. 무엇보다도 이제 배를 타고 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 그 안에 가서 이제 단풍 구경도 하고 굉장히 설레는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표정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느껴졌는데요. 네. 이곳을 찾은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제 단풍 계절이어가지고 단풍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역시 소문대로 굉장히 이쁘고 그 어디 관광 명소보다 훨씬 더 이쁜 곳인 것 같아요.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청평사 왔었는데 그때 이제 가을에 단풍도 너무 예쁘고 해서 이제 또 가을 되니까 생각나서 또 왔는데 역시 너무 예쁘네요. 여기가 단풍으로 유명한 것도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럼요.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단풍도 유명해. 계곡을 따라오는 게 너무 좋고 귀한 괴석들이 너무 많고 오는 길이 쫙 평지에다가 네, 너무 좋았어요. 저기. 가을 단풍 보러 청평사로 오세요. 너무 좋다고 하니까 막 그림이 그려져요. 그 절벽, 계곡 그리고 기암괴석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굽이치는 물결을 따라 청평사로 올라가다 보면 공주가 몸을 씻었다고 하는 곳에 세워진 공주상과 공주 설화가 얽혀있는 상사뱀의 동상이 있습니다. 네. 더 지나 9가지 폭포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구성폭포가 있고요. 또 영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연못이라고 하고요. 네. 이 외에도 국가 지정 보물인 회전문과 명승 고려선원, 그리고 강원도 기념물인 청평사지, 또 일명 공주탑이라고 불리는 3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평사에는 가을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궁금해요. 네, 아쉽게도 아직은 여름빛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곳곳으로는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해설사분이 보여주신 사진으로 잠시나마 청평사의 가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진으로나마. 예. 네, 그렇습니다. 사진 속 청평사의 모든 곳들이 곳곳에 피어난 가을 야생화와 전각의 붉은 빛으로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도 단풍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해설사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차에서 내려서 주차장서부터 여기 이곳까지가 2km 되거든요. 그리고 배에서 내려도 거의 비슷한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2km 정도가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고요. 특히 여기 매표소 거기 입구서부터 더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가을 단풍이 참 예뻐요. 기록에 보면 이자현 선사가 37년 머무를 때 당시 그때 여기서 보기 힘든 꽃이라든가 나무 그런 식생들을 그때 당시 여기다가 심으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가을이면 갖가지의 그 단풍 색감이 참 고와요. 일교차가 클 때는 다양한 감의 단풍이 많이 물이 들어있어서 오시는 분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죠. 예. 보통 여기가 춘천 시내보다 4월에서 일주일 정도 늦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마다 10월 20일에서 한 30일 전후가 절정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얘기 듣기에는 한창철에 한 2,500명 정도가 다녀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울긋불긋 그 단풍 사진으로나마 좀 보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화려하고 사람이 그렇게 그 색깔로 옷을 입으면 그게 잘 안 어울리는데 자연이기 때문에 더 멋지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풍이 물들면 흐르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단풍 속에 나를 맡기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네. 말 그대로 무릉도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평사의 단풍을 보신 분들은 자연이 연주하는 소리와 그림 같은 풍경을 보면 그저 황홀하다고 하는데요. 어디를 담아도 또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찍는 순간순간이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청평사의 가을 속에서 보물 같은 순간들을 가득 담아가시고 이 황홀함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무리 짓지 마시고요. 이 청풍사 말고 또 이 춘천에 다른 단풍 명소는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단풍의 아름다움과 춘천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네. 춘천 강촌 갈대길과 용화산입니다. 먼저 강촌 갈대길은 옛 강촌역에서 백양리역으로 가는 북한강 길입니다. 네. 여기는 유럽의 비경을 닮아 예쁜 길로 드라이브도 많이 하시고요.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기도 합니다. 또 용화산은 산림청 지정 100대 명산으로도 유명한데요. 산세가 수려해서 산행을 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제격입니다. 하여튼 춘천에는 청평사 또 강촌 갈대길 그리고 용화산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네,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감성은 어느 계절도 따라오지 못하는데요.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전각들이 오밀조밀 놓여있는 청평사로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아름다운 자연의 색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을이 곱게 내려앉는 강원도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미주 리포터였습니다. 자, 이번엔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이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어제까지 전국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얄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을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올가을 유난히 태풍 소식이 많죠.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어제까지 강원도 영동권에도 많은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현재 지자체마다 이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어김없이 가을은 우리 곁을 찾아왔는데요. 가을 하면 기대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풍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머지않아 곳곳에서 단풍 소식이 들려올 텐데요. 저는 오늘 조금은 특별하고 고즈넉한 단풍 명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특별하고 고즈넉한 단풍 명소 어딜까요? 네, 바쁜 생활 속에 지치고 힘들 때 많은 분들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사를 찾아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데요. 특히 이 가을 꼭 한번 가볼 만한 산사가 있습니다. 바로 강릉시 영곡면에 위치한 현덕사라는 사찰입니다. 현덕사요? 네, 오대산 줄기인 만월산 중턱에 자리한 현덕사는 1999년 7월 10일 주지이신 현종 스님께서 농가를 사들인 후 창건하신 사찰입니다. 예. 길가에 서 있는 현덕사 이정표를 보고 왔다가 조그만 규모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드넓은 도량에 놀라고 또 울창한 소나무와 주위 산세에 감탄한다는 현덕사. 이 가을을 대표하는 들꽃 구절초가 여기저기 피어 꽃단지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군요. 산사에 찾아온 가을 느끼러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지금 감 이파리가 되게 예쁩니다. 그 단풍이 떨면. 그래 이제 저게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감만 남아가지고 홍시가 돼가지고 그 위에 이제 눈이라도 소복히 앉으면 훨씬 더 예쁘고 지금 익어가고 있잖아요. 감이 빨갛잖아. 보통 우리가 이제 숙부쟁이라 그래요. 이렇게 피고 여기 마가목이에요. 이거 이제 열매를 차도 마시고 이것도 있잖아. 이파리 다 떨어지고 나면은 빨간 열매만 남아요. 빨간 열매하고 가을 파란 하늘하고 되게 예쁩니다. 저거는 이제 벚나무인데 우리 이제 토종벚꽃이죠. 물론 꽃도 이제 이쁜데 근데 단풍은 한참 동안 갑니다. 지금 이제 들기 시작했거든. 되게 예쁘죠. 지금 다 물들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벚꽃나무예요. 아유, 꽃 구경하러 가봐야 되겠네요. 이 가을 들꽃 구절초가 여기저기 피어있는 아름다운 사찰. 생각만 해도 이 머릿속에 정말 아름다운 사찰이 그려져요.
네, 은은한 향과 빛으로 가을 분위기를 더하는 꽃을 만나니까 제 기분도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겠어요. 또 현덕사로 올라가는 작은 길은 이 맑은 물이 흐르는 좁은 계곡을 따라 들어가는데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현덕사 경내와 마주하게 됩니다. 현덕사에는 금낭하와 활미꽃을 비롯해 사시사철 각기 다른 야생화와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네. 특히 가을이면 마치 팔레트에 짜놓은 다양한 색의 물감 마냥 알록달록 예쁜 단풍이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네. 현덕사 가는 길 가을 나들이길에서 만난 권순희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잠깐만요. 지금 뭐 주스시는 거예요? 밤을 줍고 있어요. 얄밤이 하나하나가 빛이 반짝반짝한다 그럴까. 예, 진짜 가을이 진짜 왔는 느낌이 들고, 여기 산사에서야 1년 내내 다 좋지만 지금은 가을이니까 또 가을 그 자체로 좋죠. 저기 좀 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같이 나무가 너무 멋있게 잘 생긴 거예요. 쉬다가 가실 만한 곳입니다, 여기. 아이고, 정말 잠시 이렇게 번잡한 마음 내려놓고 이 산사이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취해보고 싶은데요. 또 하나 이곳에 가면 특별한 커피 맛을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산사에 가면 스님들과 녹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현덕사의 현종 스님은 커피를 볶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로스팅한 커피콩을 맷돌로 직접 갈아주시는데요. 커피 향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더라고요. 이 커피는 잘 마시면 몸에도 좋고 정신 수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조금 특이한 것은 따라주는 잔인데요. 예. 다완이라고 하는 밥그릇처럼 생긴 도자기 그릇입니다. 아하. 그야말로 이 현덕사 스타일 커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다완으로 커피를 마시니까 이 자연스레 두 손으로 잡고 마시게 되는데요. 왠지 경건한 느낌도 들고 예. 이 커피의 따스함이 온몸으로 전달되는 듯 하더라고요. 현덕사 주지이신 현종 스님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커피를 맷돌로 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커피도 콩이잖아요. 왜 커피를 마셔요? 차를 안 마시고? 아니면 차 많이 마셔요. 그리고 커피도 또 차잖아. 잠을 쫓잖아요. 정신을 맑게 하고. 저는 그 바리스타 자격증 없어요. 그냥 내리는 거지. 어디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일명 그 사발 커피. 가을 되면 마루 그 툇마루에 앉아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을 것 같아요. 이제 밖에 있으면 어찌됐든 복잡하잖아요. 공기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들리는 소리는 뭐 혹시 산새 지저귀는 소리, 또 아니면 바람이 솔잎에 스치는 소리, 계곡의 물소리. 특히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단풍으로, 예쁜 단풍으로 이 온갖 산과 들을 물들이잖아요. 잘 익은 사과. 어쨌든 저는 계절 중에 가을을 좋아합니다. 네, 이 커피 내려주시는 스님, 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어서 더 멋지게 다가오는데요. 어쨌든 이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이 현덕사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외에 또 다른 이 단풍 명소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 현덕사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작은 금강산이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소금강이 나옵니다. 예. 소금강은 옛날부터 맑은 폭포와 수려한 기암괴석, 또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며 이 지역의 대표적인 선경으로 꼽히는데요. 이곳은 매년 아름다운 단풍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죠. 네. 오대산 진고개에서 노인봉, 또 소금강 나경폭포, 백운대, 구룡폭포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단풍을 감상하기에 제격입니다. 아, 오대산 자락의 단풍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단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은 뭐니 해도 바로 설악산이죠. 그렇죠. 백두대간 중심의 우뚝 솟은 설악산은 웅장한 산세와 붉은 단풍이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합니다. 설악산 용소폭포에서 주정골, 오색 약수터까지 이어지는 1시간 30분 정도의 단풍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이렇게 넉넉한 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다양한 빛을 뿜어내는 자연의 모습에 우린 위안을 받고 또 기쁨을 얻곤 하죠. 네. 올해 단풍은 또 어떤 빛깔을 뿜어낼지 궁금해지는데요. 미리 가본 단풍 여행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아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오디오로 만나는 이 가을 단풍 여행. 최정아 리포터가 정말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올가을에 가방 하나 짊어매고 이 설악산 주정골 꼭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이 설악산의 첫 단풍은 9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8일경에 절정을 이룬다고 하니까요. 예. 다양한 색들이 펼쳐지는 이 가을
모든 걸 내주는 가을 설악에 마음이 물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로 이 단풍의 명소를 찾아가는 단풍여지도. 자, 이번에 원주로 떠나볼게요. 김민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네, 원주는 이 반계리 은행나무 얘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유명한 곳인가 봐요. 네, 먼저 원주시 문마급 반계리에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밭 한가운데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모습으로 가을 단풍나들이 명소로 유명합니다. 네. 반계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무려 800년에서 1000년으로 추정되는 거목인데요. 지난 1964년 천연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됐습니다. 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는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합니다. 특히 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의 몸통 둘레는 17m나 되는데요. 아이고, 대단하네요. 무려 성인 남성 8명이 안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또 지나가던 대사가 지팡이를 꽂았더니 나무가 자랐다는 은행나무의 재미있는 유래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반계사리 변준표 이장과 주민에게 들어보시죠. 네. 생육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전해 들어오는 걸로 보면 약 뭐 한 800~900년 된 걸로 알고 있고, 둘레는 뭐 7~8명이 큰 장정 7~8명이 덤벼들어야 안을 수 있는 크기로,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주 보호목이죠. 관리하는 입장 측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념물로 돼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상처가 났다든가 좀 고목되고 이런 데를 주기적으로 이거 관리를 하고 있죠. 뭐 옛날에는 어느 유명한 대사가 지나가다가 지팽이를 꽂아가지고 그게 살아서 은행나무가 됐다고 그러는데, 천연기념물 167호로 지정되면서 은행나무가 유명해졌습니다. 은행나무가 이제 단풍이 한꺼번에 서리가 올 적에 낙엽이 지면은 그 다음에 풍년이 든다고 하고, 가끔씩 이렇게 떨어져서 낙엽이 지면은 풍작이 좀 잘 안 된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 단풍이 노랗게 들었을 때는 와보면 아주 은은한 게 은행나무 앞으로 사람이 딸려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이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풍 은행나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을이 되면은 이 원주시 반계리에 이 은행나무 찾는 분들이 좀 많겠어요? 네, 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는 보통 10월 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단풍을 즐길 수 있는데요. 네. 매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단풍 시기에 맞춰 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 단풍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해 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은행나무를 봤을 때 한 그루의 나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했고요. 네. 밑둥의 한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서 마치 두 그루의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단풍이 들진 않았지만 나무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유튜브 화면으로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한 서너 그루가 합쳐진 그런 은행나무 규모 같습니다. 자, 이 반계리 은행나무 말고 이 원주의 단풍 명소 또 어떤 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른 곳보다 여유롭게 단풍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원주시 흥원면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은행나무 길입니다. 길게 지어진 은행나무 길을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어 매년 이곳으로 단풍 나들이를 오는 사람들도 많은 편인데요. 네. 단풍의 절정인 10월 말이 되면 캠퍼스에는 은행나무 잎이 수북히 쌓여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나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매지 저수지 둘레길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왔는데요. 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은행나무 길에 대해 시민들에게 들어보았습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쭉 걸을 수 있어요. 우선 딴 데보다 가깝고요. 어디 막 외곽으로 안 나가도 되고, 또 학교가 크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호수도 있고 다른 데보다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그냥 주말맞이 소풍 오기 좋을 규모니까 많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막 단풍 구경인지 사람 구경인지 알 수도 없는데 여기는 사진도 찍으면 딱 풍경만 예쁘게 담을 수 있고 혼자 와도 괜찮을 정도로 편하게 단풍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책 코스도 완비되어 있고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세플라자에서 카페나 이런 데서 도중에 이제 쉬거나 이럴 수 있어서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오는 것 같아요. 뭐 보통 학생들이 거기 걸으면서 휴식도 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10월 말쯤부터 점점 이렇게 여기 저희 학교에는 다른 곳보다 이제 나무가 많고 또 특히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네, 참 낭만적이네요.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좀 은근 부러운데, 자, 이 반계리 은행나무 또 흥원면의 이 은행나무길 외에 이 원주에서 또 단풍 나들이 가볼 만한 곳 좀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원주 치악산의 구룡사와 성황림도 매년 가을마다 붉은 단풍나무와 노란 은행나무로 뒤덮여 단풍 명소로 유명한데요. 네. 단풍 나들이를 위해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월 중순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단풍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가족들과 다 함께 원주 지역의 단풍 명소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강릉 지역을 먼저 떠나봤어요. 춘천, 강릉, 강원도 지역의 춘천, 강릉, 원주 지역까지 이 단풍 명소들 함께 쭉 둘러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내 고장에 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8575님은 경기도 구리의 동구릉. 예, 이 단풍이 들면 이곳 제실에서 시낭송회도 연다고요. 단풍도 즐기고 시낭송회도 보러 놀러 오세요. 라면서 처음 문자 주셨고, 유주환 씨는 대전에서 단풍 명소로 현충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주말에 가족 나들이 가신다고요. 6129님, 경북 경주에 있는 통일전 앞이 전국 최고의 단풍 명소라고 하셨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네요. 2146님,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파계사 사이의 단풍길 마치 이 단풍 터널을 가는 것처럼 아주 장관이라고 꼭 한번 가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6129님, 2146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소개 많이 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또 유튜브로 이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남아있습니다. 3시 38분 돼가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단풍과 함께 어울리는 또 축제가 있죠. 내일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내일부터 밤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풍이나 또 불꽃 축제 가시는 분들은 밤사이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겉옷 꼭 필요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까지 낮더위가 있고 아마 이번 막바지 더위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예상 낮 기온 27도를 넘어서 있고 많은 지역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데요. 내일 낮 기온은 22도로 서울이 오늘보다 5도나 떨어지겠고 내일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특히 일요일은 일부 산지에 서리 소식도 들리겠고 서울의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까지 내려앉겠습니다. 대구 한령은 6도로 일부 지역은 한 자릿수의 아침 기온 일요일에 예상이 됩니다.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강원 영동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고 일부 동해안이나 경기 동부 강원 영서로도 내일 비가 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6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옥과 부근 2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생겼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진내 쉼터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문경 2터널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가량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화성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라 발안 나들목부터 6km 구간에서 여파받고 있고요. 이후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과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광명 부근 2차로에 낙하물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에서 신갈 분기점과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내일도 서울 서초동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와 어제 열린 광화문 조국 파면 집회와 관련해 국회가 진영 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에 내몰고 있다며 여야가 민생과 국민 통합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또다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 직계 가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가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양국 관계는 수소, 필수 광물, 안보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데 함께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0시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네, 라디오로 단풍의 지역 명소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이번에는 여행 작가 송혜봉 씨와 함께 이번 주에 가볼 만한 단풍 명소를 좀 알아보고요. 또 이 가을의 정취를 좀 함께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네. 앞서 이제 지역 연결해서 강원권의 단풍 명소 몇 군데 짚어봤거든요. 다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단풍이 설악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설악제가 있었어요. 네. 정식명칭 설악문화제인데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예전에는 정말 단풍이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 그 한 20여 년, 30여 년 전보다 온난화가 됐어요. 그래서 설악산 정상 부분에서 네. 일부 좀 단풍 빛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 단풍 멋있다 이건 좀 아니고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강원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한 10월 한 15일 전후에서 예. 설악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남쪽으로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주 15일, 16일 날 강원권에 갈 예정으로 있죠. 서울은 그럼 뭐 한 10월 말이나 될까요? 북한산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북한산 정도는 한 25일, 30일 정도. 25일, 30일. 네, 그렇습니다. 또 기다려야 미리 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오늘 첫 시간인데요. 단풍 찾아서 어디로 떠나볼까요? 단풍이 뭐 들판에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정말 그 좋은 곳에 전통 사찰들이 있는 게 좀 네. 복받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네. 그래서 그 전통 사찰에 있는 그 주변에 유난히 그 단풍이 이쁜 곳들이 좀 있어요. 앞서 저희가 이제 청평사도 네, 소개를 네, 다 좋은 해드렸고 곳들이에요. 제가 네. 오늘 이제 주제는 산사의 단풍 이렇게 정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어디부터 가볼까요?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북쪽에서부터 단풍이 시작되니까요. 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찰인 강원도 고성에 건봉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네. 이곳을 찾아갈 텐데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위도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단풍빛을 좀 느끼고 네. 어떻게 보면 가을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 그 상징성 때문에 이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건봉사는 한 90년대 초반까지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받고 네. 민간인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1989년 이후로 지금은 예.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건봉사. 누구라도 뭐 검사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사찰이 돼서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번 주말에 갈 수 있는 곳이 건봉사인데요. 강원도 고성의 건봉사 예. 역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이게 우리가 임진왜란 하게 되면 사명대사 많이 떠오르죠. 사명대사. 예. 사명대사가 이곳에서 승병을 일으켰던 네. 그 명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유석이 있고 건봉사가 앞에 뭐가 붙냐면요. 금강산 건봉사예요. 금강산. 예. 그래서 건봉사 옆에 예전에 사람들이 걸어서 금강산을 가는 길이라는 길만 좀 편말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유서 깊은 절이고 그랬던데 1878년에 이제 큰 불이 나버려서 네. 여기 있는 전각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도
현재 남아있는 유물, 그다음에 복원된 유물들 가지고도 아주 멋진 사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단풍 상태를 물어보자고 건봉사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사찰 주지사님. 예, 스님들이나 이제 그 보살님들이 듣고 계실 텐데 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근데 이곳에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찰마다 다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건봉사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이제 진신사리, 사리를 이제 볼 수 있는 곳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길게 설명을 못하지만은 건봉사 하면은 이제 그 사리탑이 있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실제로 이곳에가 정멸보궁에 가서 볼 수가 있고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이곳이 한 16차례가 적군과 우리 아군 사이에 전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찰이 남아 있겠어요. 그래서 다 없어졌는데 그나마 하나 1920년대에 세워진 그 부리문이 네. 남아 있는 것이 그래도 옛 모습을 좀 잘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단풍? 이 건봉사 단풍이 어떻다고요? 단풍은 제가 제일 전화를 궁금한데. 했잖아요. 예. 아직 아니랍니까? 전화했더니 둘러보더라고요. 느낌상으로. 그랬더니 단풍이 아직은 거의 들지 않았다. 들지 알겠습니다. 않았는데 보슬비가 지금 1시간 전이었거든요. 어허. 보슬비가 내리고 있다. 참 긍정적이세요. 왜냐하면 이 보슬비가 그치면 기온이 내려가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단풍이 좋을 것이다. 그러는데 예. 아마 보살님이 그 인제를 갔다 오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인제에서 고성을 오려면은 그 진부령을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 일부 구간이 벚나무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 단풍은 좀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갈 곳이 많아요. 네, 너무 그렇죠. 건봉사에 시간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네요. 예, 이제 강원도에 또 다른 사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수도권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게 강원도 홍천의 수타사길인데요. 네. 이곳은 이제 공작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제 공작산 자락에 수타사가 정말 홍천의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 좀 외지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네. 그런 곳인데 여기는 이제 단풍이 되려면 여기도 한 다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정도쯤에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수타사 앞에 이제 생태숲이 있는데 네. 생태숲이 이제 그 강원도 지역의 명품 산책로가 산소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산소길은 이제 O2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정말 우리가 그 좋아하는 그 산소, 이 산소를 마시면서 숲을 가져와서 홍천 수타사 산소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수타사 바로 앞에서 이 코스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네. 코스가 정말 예쁜 코스가 뭐냐면은 계곡을 끼고 걷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평지고 예전에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수타사 안에 신봉마을이라고 있는데 마을까지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그 탐방로를 만들어 동네 놨죠. 마을이네요. 그냥. 마을까지 가는 길이에요. 예, 예. 근데 중간에 마을은 없고 마을까지 가는 길인데 길. 그 길 중간중간쯤에 단풍이 물들면은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아니 한 바퀴 더 돌고 싶다는. 그럴 수도 있고 네. 이제 한 폭의 어떤 뭐 수채화 뭐 그냥, 그런 느낌이죠. 예, 그리고 그림 왼쪽에는 계곡이 큰 계곡이 예. 흐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흔들다리가 있는데 흔들다리 건너서 맞은편에서 다시 수타사 쪽으로 오는데 이게 천천히 걸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군요. 중간중간에 앉을 수 있는 벤치도 있고.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단풍이 들었을 때 네. 이 그 수타사를 배경으로 뒤에 한 부분이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의도적으로 단풍나무를 심어 놨는지 배경이 아주 멋지게 법당 뒤쪽으로만 거기만 이제 빨갛게 물들고 그래요. 살짝 가서 이제 보시면은 그 개수나무 두 그루가 있거든요. 네. 푸른 하늘 은하수 개수나무 이제 노란색으로 물드는데 이 나뭇잎은 완전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진 거 몇 개 책갈피에다 꽂아두시면은 누구한테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세요. 제가 좀 감성적인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 고성의 건봉사 또 홍천의 수타사까지 둘러봤습니다. 네네. 자, 이제 지역을 좀 옮겨야 되겠어요. 그렇죠. 충청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문자에서 이제 대전에 현충원을 또 멋진 단풍 코스가 있다라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충청하면 예전에 이제 수학여행들 많이 가셨죠? 그 속리산 법주사.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 졸업 여행을 이 법주사로 갔었는데요. 네. 참 정말 그 예전에 여고생들 또 남학생들 참 그 법주사를 좀 많이 갔는데요. 속리산 자락에 있죠. 이 법주사 같은 경우는 충청권 하게 되면은 속리산 법주사 단풍놀이 간다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그 명소 중에 하나가 바로 법주사입니다. 근데 네. 이 법주사 앞에는
오리숲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농담 삼아서 제가 좀 나이가 좀 들고 그러니까 좀 아재 개그를 참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은 근데 미리 얘기를 하죠. 여기는 오리숲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이요? 근데 오리걸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예. 우리가 이제 거리상에 이제 10리 반 오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오리 정도가 이제 어떤 단풍이냐면 빨간색, 갈색이 같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은행나무 이제 노란색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데 빨간색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길을 오리숲을 따라 가지고 걷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리프레시도 할 수, 그 좀 재충전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앉아서 좀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인데 예. 이것을 거쳐 가지고 이제 법주사까지 가는 건데 2km면은 그렇게 힘든 거리가 괜찮죠. 아니고요. 예. 그리고 평지예요. 예. 평지길인데. 그 오리 걸으시면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정식으로 걸어도 됩니다. 반 오리의 네, 그 맞습니다. 오리입니다. 예. 오리 걸음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가시면 네,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 10월 24일, 제가 한 23일쯤에 또 가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한 24일 전후에서 단풍이 고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보은대추가 보은 황토대추라고 해서 예전에 임금님께 진상을 했을 정도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은 읍내하고 이 법주사 일원에서 올해도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는 좀 일찍 열립니다. 단풍이 좀 들기 전에. 네. 그래서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그 열릴 예정이니까 미리 좀 이제 가보실 분들은 이 축제 때 가보셔도 좋겠고 요즘도 대추 참 맛있어요. 그 생대추를 먹으면 어쩌면 그렇게 당도가 그 어떤 과일도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추가 맛있는데 그렇습니다. 법주사 입구에 또 유명한 정이품성 있잖아요. 정이품성 그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던 그 소나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주사 경내에도 키가 굉장히 큰 33m나 되는 금동 미륵대를 비롯해서 네. 뭐 쌍사자석 등 팔상전 이 다 국보급 문화재들이 또 있습니다. 다시 수학여행하는 기분이네요. 네. 대학교 때 이 저 속리산 많이 놀러 갔어요. 그럼요. 예. 유명했죠? 저도 그 결혼하기 전에 저도 여자친구하고 갔었어요. 10월 달에 진짜로. 예, 그분하고 결혼하신 거죠? 아니에요. 다른 분인데. 그래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강원 지역, 충청 지역 돌아봤고 다음은 어디로 또 떠나볼까요? 다음은 이제 경상북도 이제 지역인데요. 네. 청량산이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 봉화의 청량산. 그래서 이제 저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이 경상북도는 어디가 좋아요? 그럼 단풍 그러면 청량산, 주황산을 얘기를 해요. 뭐 그 주저하지도 않고 그럴 네. 정도로 참 멋진 산인데 이 청량산에 사시는 제 선배가 계세요. 가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화를 딱 듣는 순간에 저한테 그래요. 청량산 한번 와야 되겠다. 선배님 왜요? 그랬더니 지금 기가 많이 빠져 있다. 기가 빠져 기가 있다고요? 이제 피곤해가지고 그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그런 한번 다녀가면은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기가 좀 많은 산이라는 충전하고 돌아가라. 이제 그런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한 10여 년 됐어요. 지금 아이들은 지금은 안 따라다니는데 네. 10여 년 전만 해도 애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딸하고 아들하고 이게 청량산을 제가 정상까지 갔다 왔어요. 좀 힘들었죠. 네. 단풍철에.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딱 진짜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희들한테 청량산의 가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아빠는 정말 뿌듯하다. 네. 근데 저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라도 중간중간 애들이 기억을 해요. 그 모습들을 올라갔던 모습들을. 그래서 그 어느 산사의 단풍보다도 또 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기도 하고 곳이라는 청량산은 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셉니다. 좀 가파르고. 예. 그러면서도 좀 따라왔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량산에 좀 이제 그 기운이 잘 모여져 있는 곳에 청량사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예. 단풍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량산도 설악산과 같이 외청량, 내청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외청량의 입석이라는 곳까지 버스나 승용차가 다 가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입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청량사로 걸어오는 코스인데 한 10분 정도만 이제 가파른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능선길이에요. 그래서 총 길이가 얼마나 총 길이는 됩니까? 거리상보다는 저는 시간으로 보통 시간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저도. 쉬엄쉬엄 가게 되면 1시간. 1시간 예, 정도 이 저도 걸을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근데 예. 가는 동안에 그냥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요. 응진전, 청명수, 김생골 이런 거를 거쳐서 네. 청량사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산사의 단풍 한 군데만 한 군데 더 남아 짚어야지. 있군요.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개를 못했으면 제가 섭섭했을 거예요. 그래요?
전라북도 고창에 예. 문수사라는 절이 있어요. 문수사. 이거는 네. 단풍 때만 사람들이 좀 문수사에 계신 스님들 죄송한데 단풍철에만 정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가는 네. 그런 곳인데 문수사 있고 여기는 11월 중순에 가야 돼요. 근데 11월 중순. 11월 중순. 이거 아직도 멀었어요. 예, 남도지방 좀 늦게 단풍이 드는데요. 네. 입구에서 한 80m 구간이 100년에서 400년 된 단풍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수령이 어마어마하네요. 오래됐죠. 예. 그래서 이게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전라남도 장성군 백양사. 여기는 사진 찍는 분들이 뭐 1년을 기다립니다. 이 사진을 찍으려고. 네. 그래서 여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이때쯤에 장성 백양사에 가시면은 뒤에 있는 백암삼과 저수지와 산사의 건물과 단풍이 물드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숨가쁘게 다녔습니다. 네, 제가 할 얘기가 너무 강원도에서부터 뭐 충청도, 경북, 전북, 전남까지 여러 곳 정말 잘 소개해 네. 주셨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시간이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작가 송일봉 씨와 함께했어요. 자,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짧은 가을 이렇게 벌써 고운 모습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는 단풍에게서 벌써 좀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여지도 앞으로 10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알토란 같은 단풍 정보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릴게요.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